있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 민병덕 의원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금융권의 초과 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징수해서 고금리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률인 서민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에서 첫 회의 과정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된 성명문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은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의원께서 준비된 성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민생의 핵심은 금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잠을 자지만 금리는 잠을 자지 않는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1년이 정도 지난 지금 시기에 이 이자 때문에 올 겨울은 매우 힘든 겨울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금리나 3법, 불법 사금융 근절 입법 이런 부분들을 내서 열심히 금리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금융사 초과이익 환수, 금리 부담 완화의 첫걸음이다. 지난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민병덕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금융권의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안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며 금융권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당국에 묻고 싶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기관들을 압박해 돈을 걷는 것과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불확실성을 높이겠는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률화된 법률로서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줘야 초과이익 환수의 명분이 분명해지고 금융사의 지출도 투명해지는 것이다. 금융사 역시 이사회와 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2조 원이 넘는 상생금융을 어떻게 내놓을지 부담이다.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해외 투자자 이탈과 배임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 등 여러 종류의 부담금과 출연금이 존재한다. 우리가 발의한 금융권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법안 역시 부담금 형식이며 기존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금융위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모든 부담금과 출연금들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기관을 압박하여 거두려고 하는 상생금융은 아주 대표적인 불법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금융권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법안은 중산층 서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그동안 적정 이익을 넘어 초과 이윤을 추구해왔던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유도적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호서대학교 정훈 교수 논문 초과이익 횡재의 본질에 따른 과세체계 고찰에 따르면 특정 기업군에 대한 초과이익세를 설계할 때부터 해당 기업군 제품의 가격 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권이 스스로 적정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은행은 횡재세를 낼 바에는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당한 가상금리를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하면 반대로 손실이 날 때 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 역시 조세의 본질을 부정하고 과거를 망각한 주장이다. 작년에 과다한 소득을 올려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빚을 졌다고 해서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이러한 논리라면 상생금융 방안을 강요받고 있는 금융사들이 손실이 났을 때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총 168조 6,55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의 허가 규제에 따라 과점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은 부실 운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회생한 사례들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낸 금융기관들이 정작 국민이 어려울 때 이를 외면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이라는 가치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법안이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내용도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 고금리에 따른 대규모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금융회사까지 상생금융을 강의하고 있다. 산출 근거도 없이 금융권 전체에 무작정 2조 원 수준의 돈을 마련하라는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되 징수 대상과 감면 조건 등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과다이익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던 금융위원회가 이제 와서 법안이 경직적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법안이 5년 동안의 이자 수익 평균을 산출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금융사 실적이 몇 년 동안 안 좋다가 갑자기 좋아지면 어떡하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대손 충당금 적립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기여금 부과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지적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법을 만드는 대신에 금융사가 스스로 금리를 낮추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금융사가 법이 아닌 정부의 강요로 금리를 낮추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상생금융 방안으로 발표한 대부분은 저금리 대출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은 금융사 스스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의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과연 국민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초과이익의 환수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시장 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은 것은 오히려
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강요된 상생금융이다. 초과이익 환수 법안은 불법적 관치가 아닌 민주적 법치를 위한 대안이다. 하루빨리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호통과 강요로는 금리 부담이 결코 낮아질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원 김성주,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예.